네, 제가 이제 투자를 한 지 만 2년이 되었는데요. 네. 총 자산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아, 10배. 네. 안녕하세요. 랭군TV 랭군입니다. 오늘은 워킹맘이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썸머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썸머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직장인이자 5살 아들, 160일 된 딸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투자자 썸머입니다. 반갑습니다. 5살이랑 네. 160이래요? 네. 그럼 몇 살이에요? 나이로 하면? 이제 2살 됐죠. 2살. 네. 손이 제일 많이 갈 때잖아요. 네.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워킹맘 생활도 하고 결국은 네. 가정, 육아, 투자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하다가 서머님은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의 부동산의 시작은 결핍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 6년 차인데 매번 전세가 이제 만기 될 때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첫째가 돌도 안 된 아기일 때 또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겨울에 아기를 메고 집을 구하러 다니고 또 이사를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걱정 없이 살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거기에서 저희 부동산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경험이 있고 네.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사실 저는 투자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투자한 지 3년 정도, 3년 차 됐고요. 그래서 만 2년이 됐는데 투자했던 종목들은 이제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분양권 등 좀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는 이제 매수를 하고 보유 관리를 하고 매도하는 게 이렇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관리의 단계를 최소화하자.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사다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막 그러면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세입자 맞추려면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또 수리를 해주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공수나 시간까지는 이제 할애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이제 투자 방식이 신축 아파트나 신축이 될 아이들, 분양권이나 재개발 이런 위주의 투자를 하게 됐어요. 투자 3년 차면 제일 재밌을 때다, 그렇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네. 뭐 재미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그 재미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뭐 실적이 있어서 그럴 거라 저는 보거든요. 네네. 투자 성과는 어때요? 3년 동안의 성과? 네, 제가 이제 투자를 한 지 만 2년이 되었는데요. 네, 2년 동안 총 자산이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뭐 금액까지 네.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라도. 네, 총 자산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10배. 네. 좋다. 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잘 되고 있는데 그 네. 과정 속에서는 네. 분명히 힘든 일들이 저는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워킹맘이죠. 아이도 키우고 있죠. 또 가정도 많이 챙기잖아요. 네.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 없었어요? 사실 제가 힘든 점을 생각해 보면 네. 그 어려운 점은 워킹맘 투자자 이전, 그러니까 부동산 네. 투자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제 워킹맘이었죠. 네.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는데 저희의 삶이 달라지는 거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모아서 저금을 하는데 이 개선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몇 살까지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한 이후에는 이제 워킹맘 투자자가 되었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또 미안하니까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밤 11시에 이제 아이랑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제 시간이 1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제 이걸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제가 가진 시간이 없다는 거를 그냥 인정을 먼저 했고요. 제가 중요하다, 인정. 네, 가진 시간을 쪼개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대를 쪼갠 네. 거예요? 시간을 크게 틈새 시간하고 네. 몰입 시간으로 쪼갰어요. 와, 좋다. 틈새 시간과 몰입 시간. 네. 네. 그래서 틈새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짜투리 시간인데요. 네.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육아하거나 살림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시간들을 제가 틈새 시간으로 부르고요. 아, 그때는 사실 막 뭔가를 막 몰입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틈새 시간에는 인풋하는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네. 듣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이러한 인풋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 임장을 하거나 아니면 챕터별로 쪼개져 있는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읽는 활동들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몰입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뭔가를 몰입해야 성과가 나오니까. 근데 네. 저의 몰입 시간은 네,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네.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뭐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실 미라클 미드나잇, 미라클 모닝 이런 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3시가 모닝인가요? 아,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은 5시에 이제 일어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첫째가 이제 그때 정도 되면은 잠이 얕아지는 시간이어서 맞아요. 제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메멘토도 아니고 나오면 따라서 다시 들어가고 나오면 따라서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니까 도저히 제가 시간 활용이 안 돼서 안 되겠다. 나만의 시간을 찾자 해가지고 찾은 게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아예 잘 때 같이 잠을 자고 3-4시간 잠을 자고 체력을 좀 비축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3시간 제가 몰입을 한 다음에 다시 조금 아침에 조금 짜투리 잠을 자고 네. 제 출근하는 생활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몰입 시간에는 주로 아웃풋하는 활동을 합니다. 아, 아웃풋을 해요? 네. 그래서 주로 뭘 하세요? 이제 블로그에 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사실 굉장히 몰입도가 필요한 투자처를 찾기 위한 지역 네. 분석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투자처를 찾는 지역 분석을 하거나 뭐 이제 블로그 글을 쓰거나 네. 이제 좀 몰입력 있게 빨리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만 2년 동안 또 중간에 임신을 했었어요. 네. 둘째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또 새벽 3시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네. 상황도 생기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부동산을 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가 저의 모토였고요. 그래서 네. 그 회사 다닐 때 시간이 정말 없으면 네. 점심시간에 정말 퀵 임장, 1시간짜리 퀵 임장을 갔다 오기도 하고 네, 만삭에는 새벽에 산책하듯이 가는 네. 새벽 산책 임장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가 이제 160일 됐으니까 100일 전에 너무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100일 전에는 이제 두 다리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지도를 집에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지도로 임장을 하거나 전화 임장을 해서 조금 지역 분위기나 매물 잡는 거나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듣기만 들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보는 분들은 절반은 이미 나가 떨어졌어. 나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절반은 지금 나가 떨어졌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게 유효하게 보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막 치열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났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10배 정도 늘어나야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도 어려운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뭔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간중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가장 이제 힘이 됐던 거는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분도 네.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해요? 맨날 둘이 같이 일어나긴 힘든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몰입 기간이 있어요. 네. 몰입 시간이 있고 몰입 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몰입 기간은 정말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자산의 이제 현금이 흐름이 이제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 확보가 될 거다 하면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놓으려고 몰입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같이 일어나요.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지역 분석을 같이 해서 이제 저희는 난상 토론을 합니다. 네. 야, 무서운 부분. 토론하면 보통 누가 이겨요? 누가 좋은 결론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실제 시간 지나면 검증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한 명의 의견으로 갔던 적은 없고 네. 이제 협의하에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히려 부동산 공부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 부동산 하기 전에는 사실은 네. 딱히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네. 좀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요. 네. 저희는 처음에 네. 남편을 만난 게 살사라는 네. 춤이라고 네. 하는 그 공통점이 있네요. 네, 댄스 동호회에서 네. 취미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네. 춤이라는 처음엔 내기체가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테니스나 캠핑이나 네. 이제 매일 부부가 같은 공통거리의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거리를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면서인데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활발한 부부가 이렇게 두 다리가 묶여가지고 이제 집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아빠와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면서 이제 말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좀 트러블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을 같이 하면서 네. 서로 배려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혼자 육아를 할 때 남편이 뭘 배우러 간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나 혼자 당연히. 육아하기 힘든데 네. 또 어디를 간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꼭 배워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필요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이 이슈다. 네. 그럼 세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강의를 간다 하면 등을 떠밀어줘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 가서 열심히 배우고 와서 나한테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명은 또 되고 아기를 또 열심히 보고. 네, 한 명은 이제 두 아이 육아를 네. 하고 한 명이 배우고 와서 배운 거를 한 명한테 다시 전파를 하면서 좀 더 공부도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역할 분담도 하고 네. 서포트 해줄 때 확실히 서포트 해주고. 네. 이거 가장 좋은 사례인데. 모범 사례인데. 네. 근데 이런 부부가 많지 않아요. 네. 저 많이 어려움을 그렇고요.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은 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를 키우고 이제 회사까지 다니다 보면은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정말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부부가 당면한 문제나 우리 가족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끼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주택자에서 시작했지만 무주택자면 종잣돈이 별로 없으면 종잣돈을 언제까지 모아서 그때까지는 좀 긴축 정책을 같이 하자. 좀 덜 외식하고 이렇게 뭐 하고 징검다리로 올라가자 이런 목표를 같이 세우면 그래도 같은 지향점을 보고 있으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모델하우스를 전 추천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희망이 좀 생겼어. 아까 전에 새벽 3시까지만 해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네. 근데 이제 부부가 합심해서 하는 부분들은 네. 그러지 못한 부부들에게 우리 부부도 좀 어떻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 라는 희망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네. 둘이 합쳐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쵸. 근데 투자하면서 부부간에 트러블은 없었어요. 좋아지긴 했지만 네. 트러블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트러블이 크게 없었어요. 이를테면은 조금 이렇게 오히려 큰 트러블은 생각이 별로 안 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계약금을 보내기 전까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네.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좋아 보이면 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경쟁하듯이 음. 뭔가 뭐 PT를 만들어 하진 않지만 경쟁하듯이 서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설득해야만 이제 계약금을 그렇겠죠. 네, 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여기가 좋은데 남편이 여기가 좋을 경우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지. 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이야기가 그 근거가 이제 너무 좋으면 네. 확실히 설득이 될 텐데 삐등삐등한 경우에는 사실은 네. 누군가 한 명이 양보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용자금이 이만큼이면 어차피 이걸로 살 수 있는 데는 비슷비슷한 그렇죠. 입지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추가로 이제 조금 시도해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임장을 같이 갔다. 네. 어떤 동네에 그러면 남편 픽, 제 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씩 선정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진 않지만 모의 네, 투자 네, 거죠. 그리고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그 엑셀 시트에다가 정리를 해두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여기를 선정했고 그 이유들을 네. 말을 한 걸 정리해놓고 네. 나중에 이제 뭐 1년 뒤, 2년 뒤에 누구게 더 잘 올라가는가.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재밌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결론은 나오니까 나중에는 한 명은 빼도 박도 못하겠네. 네. 혹시 그 네. 부부만의 좀 특별한 투자 기준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부부가 이제 2년 넘게 이야기를 해오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네. 조화, 밸런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투자도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축구팀을 운영하는 거랑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이렇게 밸런스가 없으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비수만 잘하는 팀은 골을 못 넣어서 질 수밖에 없고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인데 저희는 수비수는 이제 절약 네. 그리고 미드필더는 근로소득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는 투자로 네. 포지셔닝을 나눠놓고요. 아. 그 중에 뭐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도 회사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밸런스는 가족에 대한 밸런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부동산 지금 제일 재밌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 보는데 솔직히 약간 소홀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TV 틀어주고 막 이렇게 지도를 보거나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린 시간이고 이런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자. 그래서 저희가 세운 이제 원칙은 오늘의 불편함은 네. 조금 참고 감수하되 오늘의 행복은 내일로 미루지 네. 말자라는 이제 저희 부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 명언이 막 등장하네요. 불편함은 네. 좀 미루고 감사하고 행복은 네. 미루지 말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최근에 블로그 글을 보다가 네.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연말에 안 가고 부부랑 같이 지방 네. 임장을 갔다 그런 글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두 아이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시부모님께서 고생한다고 연말에 3박 4일 휴가를 주셨어요. 애기들 봐주겠다고? 네. 진짜 너무 좋겠다. 감사하게 네. 주셔서 3달 전에 그걸 말씀을 주셔서 너무 신나가지고 어디를 갈까 막 하다가 비행기 시간이 짧은 대만을 네. 결정을 하고 이제 다 예약을 해놨어요. 아, 네. 그러던 중에 12월에 네. 저희 그 몰입 기간이 된 거예요. 네네. 올해 투자처를 찾으려고 다양한 지역을 놓고 남편하고 새벽에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낮에는 전화 임장을 또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허.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맞나? 그 현장이랑 여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갈증이 이제 엄청 심하게 그렇죠.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일주일 전에 이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행 가기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서머님 이거 먼저 얘기했다는 거네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남편이 새벽에
또 그 새벽 3시에 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임장 여행 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사실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둘이서 해외여행을 이제 또 네.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러한 큰 고민의 순간에 저희 부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이런 뭐예요? 질문들을 좀 던져보는 건데요. 네. 5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뭐가 덜 후회가 남을까? 네. 그리고 어딜 가는 게 더 재밌을까? 그리고 뭐가 더 가슴에 뛰는 일인가? 라고 했는데 둘이 이제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다음날 말하자 했는데 이제 둘 다 똑같이 임장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서 급하게 일주일 전에 모든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을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하고 급 임장여행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좀 들려요. 제 귀에 여행 티켓 취소하는 소리가 지금 6개월 뒤에 지금 예약 걸어놓으신 분들 네. 야 지금 막 취소 지금 막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 전에 취소해서 좀 수수료는 나왔지만 네. 근데 사실 가슴 뛰는 네. 것만 생각하면 여행은 사실은 여러 곳을 가볼 수도 있고 네. 가보면 또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또 네. 부부끼리 가서 또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그냥 쉬고 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이서 합심해서 선택했다고 하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왠지 대만을 가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지방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럴 바에는 가서 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너무 어려서 솔직히 이렇게 지방까지 막 경상북도 이런 데까지 데리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못 갈 것 같다. 같이 가는 건 네.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대만 대신에 연말에 청주 가고 전주, 대구, 포항, 구미 5개의 도시를 많이 좋았다. 네,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를 가서 임장을 하고 또 맛집도 네, 즐기고 그래서 이제 평생 저희 부부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아요. 남편분이 왔으면 뭐 다른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서머님은 이제 워킹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워킹맘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네.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부동산 투자에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돈, 판단력, 그다음에 실행력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금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을 채워가는 거랑 아닌 거랑 몰입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채는 얼마나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쓸데없이 가입되어 있는 뭐 보험이나 연금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싹 정리를 한번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판단력인데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투트랙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풋을 최대한 많이 단기간에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풋을 하되 중요한 것은 단기간인 것 같아요. 단기간에 몰입해서 하고 또 이제 병행해야 될 점은 현장에 나가보는 건데요. 네. 현장에 갈 때 저는 조금 다르게 갔던 게 제 가진 그 가용 자산만큼 갔던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무작정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잠실도 가고요, 성수도 오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가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아파트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입지에 대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동기부여 확실히 되겠네요. 네, 나중에 내가 여기 꼭 네. 들어오겠다. 이러한 거를 조금 네, 동기부여가 됐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실행력이에요. 네, 실행력에는 아웃풋을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아웃풋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은 이제 인풋했던 거를 제가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오면 남편한테 쉴 새 없이 제 스타일대로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임장을 갔다 오면 뭐 대단한 임장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처음에는 저는 일기장처럼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뭐 어디가 어땠고 시세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블로그도 같이 커지는 효과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실행력의 끝판왕은 이제 사는 거죠, 집을. 그렇죠. 네, 집을 사야 되는데 사실 공부라는 게 끝이라는 게 없고 제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가 없잖아요. 돈하고 판단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럼 저는 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재개발을 첫 투자할 때 그 재개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큰 틀, 어떻게 이제 이게 시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큰 그림만 공부를 하고 현장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투자 후 공부가 더 오히려 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3년째 지금 이 3가지 루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모님은 굉장히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한편으로 보면 도전일 수도 있고 네. 과거에부터 이렇게 원래 도전 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어학연수를 1년 정도 갔었어요.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은 조금 유명해졌는데 제가 대학교 때면 이제 10여 년 정도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고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었죠. 근데 제가 여행을 잠깐 갔다 와서 그곳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제 부모님을 1달 반 동안 설득을 해서 갔었었고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예 그 밀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배낭 메고 하이킹도 현지인들하고 갔다 보기도 어디선가 갑자기 독화살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한테 밟혀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어요. 네, 야생 코끼리한테.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대학교 때는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도 일부러 이렇게 대도시가 아니라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거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도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재미난 도전 혹시 뭐 계획한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잡고 있는 도전은 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엄마들, 워킹맘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두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단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알기 전에는 경단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육아 때문에 일을 혹시라도 쉬어야 되는 상황에 나를 받아주는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언젠가는 끝이라는 게 자이든 타이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갑작스럽게 다가온 두려운 퇴사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조금 이룬 다음에 잘 준비된 퇴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엄마들이 경단녀가 아니고 경준녀.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멋지다. 이거 라이센스 달아야 되겠다. 네, 뜻은 이제 경험으로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성이라는 뜻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준녀가 되는 날들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경준녀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부동산 공부는 필수고 그리고 퇴사하기 전까지 다양한 일들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2가지를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너무 의미 있는 도전일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조금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대단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걸음 나간 사람이 그 바로 뒷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썸머님이 조금만 다른 분들 도와주면 그분들 너무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외에 또 뭐 목표 같은 것도 있어요? 5년 뒤에는 조금 시간 부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워킹맘이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정말 시간이 여유롭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이제 꿈이 있는데 우선 솔직히 5년 뒤에 달성하실지는 이제 경제적인 거를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역할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아니고 저는 같이 띄워주는 엄마들을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열심히 뛰면서 경제적 자유도 같이 노력하고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하고 또 옆에서 계속 그 다음날 또 체크해주고 야, 뭐 축구 뭐 또는 뭐 권투 선수 트레이너 같은 야 진짜 네. 효과가 장난 아니겠는데. 네, 지금 그 프롬프롬 스터디를 네. 하고 길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맘캠 무잇이라는 이제 저희 네. 그 스터디가 있는데 그 스터디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저는 이제 컨셉이 엄마들 도와드리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초보 부동산 공부 이런 컨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스터디 원분들도 그래서 네. 그런지 제가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그런지 과제를 100%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네. 또 이제 여성분들도 많기도 하고 10분 중에 9분이 여성분이고 그러니까 네, 한 분은 20대 남성분이십니다. 네. 책 한 2권 이상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네. 썸머님만의 이렇게 확고한 기준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기준들이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 되지 않았을까. 연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저와 같이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고민하는 워킹맘들 네. 그리고 경준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한테 이제 용기가 되는 말을 연구님께서 해주시면 제가요? 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워킹맘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명함을 저는 못 내민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와이프가 저만큼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도 키우고 했다고 하면 야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상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잘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사실은 잘한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3개는 좀 많고 2개 정도만 조금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남편분의 도움을 좀 협조 요청하면 어떨까. 그 협조 요청할 때는 우리가 이제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를 공유하는 작업을 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멘트 할게요. 네. 제가 오늘도 하면 피스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피스.